소문난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41회부터 38회 오후 짝수형 플러스 개정판에 알맞게 변형시킨 문제들 중에서 필기시험 내용, 고난이도, 헷갈리는 문제들로만 모아봤습니다. 쉬운 문제 우리 시간 아끼자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차!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보기 1번 지방자치단체 나오면 웬만하면 다 땡입니다. 보기 4번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지요. 보기 5번 노인성 질병도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 의사소견서 발급,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3.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정답은 2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보기 3번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은 누가 하겠습니까? 나라 돈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하겠지요. 보기 5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는 누가 하겠습니까? 장기요양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 이런 서비스 했으니까 돈 내놔라 하는 겁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한다. 정답은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라는 것은 네,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기 1번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점검이에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 제공받다가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기 5번 기관 중심 나오면 대부분 정답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 중심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입니다. 보기 3번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하지요. 보기 4번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특례요양비,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시설급여라는 것은 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1. 재활급여, 2. 가족요양급여, 3. 기타 재가급여, 4. 단기보호급여, 5. 주야간보호급여.
정답은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복지용구는 물품을 이야기하잖아요. 지팡이나 이동변기나 휠체어나 이런 물품을 이야기합니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뭐 방문 목욕을 한다거나 방문 간호를 하거나 단기 보호나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걸 이야기하는데 물품 제공받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물품 제공받는 것은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 단기보호, 2. 방문 목욕, 3. 방문 간호, 4. 방문 요양, 5.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1번 단기보호입니다. 일정 기간이니까 단기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일자리 제공, 2. 성년 후견 사업 시행, 3. 치매노인 등록 관리, 4.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조사, 5.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정답은 5번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하나이지요.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9인 이내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면서 급식도 제공받고 요양하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노인복지관,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방문요양,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1번 노인복지관입니다. 등급 외로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땡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과 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1. 행정복지센터,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1. 정서지원, 2. 개인활동지원, 3. 일상생활지원, 4. 신체활동지원, 5. 기능회복훈련. 정답은 2번 개인활동지원입니다. 병원 갈 때 동행하고 공과금 납부해주고 개인 일 보는 거 도와주었다. 그래서 개인활동지원이고요. 보기 5번 기능회복훈련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3.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5.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답은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입니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 이유로 해고한다? 안 되겠지요. 보기 1번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기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보기 4번 다친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뛴다? 완전 나쁜 놈이죠. 보기 5번 폐업을 해도 장애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2.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보기 2번 응급 상황 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켰다. 신체에 해를 가하는 거죠.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 쌀이나 물이나 이런 거 제공을 안 한다라는 거죠. 곧 굶어 죽으라는 거죠.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 학대 유형은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거 정서적 학대에 속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린 감각이 있다. 4.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정답은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입니다. 수근관 증후군 문제에서 보기 1번과 2번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밤의 통증이 더 악화가 되어지고요.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정답은 4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입니다.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심하게 저리면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1. 오십견 2. 골다공증 3. 테니스 엘보 4. 수근관 증후군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4번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손목 통증 나오면 수근관 증후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목이 힘들다고요? 수근수근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참고로요. 수근관 증후군은 밤에 통증이 더 악화가 되어지고요.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손목 통증 힘들어 수근수근.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상 부위 압박 2. 손상 부위 내리기 3. 손상 부위 스트레칭 4. 고주파요법 5. 전기광선요법. 정답은 1번 손상 부위 압박입니다. 그렇게 하면 통증과 움직임을 줄여주고요. 압박할 때는 압박 붕대를 이용을 합니다.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올려야 되죠. 그러면 부종을 줄여주게 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정답은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신장염 2. 요로감염 3. 알레르기성 비염 4. 노로바이러스 장염 5.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노노.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 요양보호사가 잠복 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 몸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 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입니다.
잠복결핵, 결핵이 잠복해 있다, 숨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요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보기 1번 손으로 기침하면 안 되는 거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잘 아실 거고요. 보기 3번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야 되지요. 보기 4번 수두는 전염성이 있잖아요. 나 중학교 2학년 때 수두 내 앞에 친구한테 전염돼 가지고 나 수두 걸렸었거든요. 수두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기 5번 노로바이러스 걸리면 요양보호 업무 NO 했죠.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최대 심박출량 증가, 2.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4.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5.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어려워도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꺼워진다, 탄력성 떨어진다, 긴장도 떨어진다, 수분 줄어든다 했습니다. 두꺼워지는 거 손발톱, 고막,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는데 40회 시험에서 했습니다. 질벽은 그런데 얇아진다. 이것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주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보기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심박출량이 뭐냐면 심장에서 혈액을 한 번에 이렇게 확 뿜어내는 양, 노화가 되어질수록 줄어들겠죠. 보기 3번 혈액순환 잘 안 될 거고요. 보기 4번 말초 혈관의 저항이라는 게 뭐냐면 피가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짠짠한 혈관들도 피가 잘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항하는 거야. 안 돼 하고 못 보내 하는 거예요. 이 저항이 더 노화가 되어질수록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기가 쉽고요. 보기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하게 되어지죠. 위염으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답은 5번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입니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폐기종, 3. 폐색전, 4. 만성기관지염, 5. 기관지 확장증. 정답은 1번 폐렴입니다. 폐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만성기관지염은요. 이른 아침 나오면 만성기관지염이에요. 이른 아침 만성기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거 암기하기 어려우시죠? 2024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한 영상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이거 기똥차게 잘 만든 영상이니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빈번하게 재발한다. 2.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3.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4.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5.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입니다. 보기 2번 원인 불명확하지요. 3번 단독 질병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동반해서 함께 발생하기도 하고 합병증도 잘 생기죠. 4번 진행 경과가 깁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손모운동 감소, 2.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3. 폐활량 증가, 4. 기침 반사 증가, 5. 호흡근의 근력 증가. 정답은 1번 손모운동 감소입니다. 손모는 잔털을 이야기해요. 이 잔털의 움직임이 줄어들죠. 그래서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4번 기침 반사라는 것은요.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뭐 코에 먼지가 들어갔거나 이럴 때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능력이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죠.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 협심증, 2. 대장암, 3. 위궤양, 4. 담석증, 5. 췌장염. 정답은 3번 위궤양입니다.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을 제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 호흡곤란 시 앙화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심호흡 제한하면 안 되고 가래를 배출하게 해야 되죠. 보기 2번과 3번 음식을 뜨겁게 제공하거나 찬 공기로 환기를 하면 기관지에 자극이 되어져서 좋지 않습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두통, 2. 흉통, 3. 요통, 4. 신경통, 5. 하복부 통증. 심장이잖아요. 가슴이. 그러니까 정답은 2번 흉통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2.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정답은 5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입니다.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 코 속 점막에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정답은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입니다. 보기 1번 숨쉬기 안 편하지요. 쉽게 숨이 찹니다. 보기 2번 기침 반사 먼지나 이런 거 있을 때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떨어져서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3번 노화가 되어지면은요 몸속에 있는 수분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 속도 건조해집니다. 보기 5번 기관지 내에 분비물 증가하지요. 아유, 감염 발생 위험이 낮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팔의 소양증 2. 왼쪽 다리의 마비 3. 양쪽 손의 떨림 4. 오른쪽 팔의 감각 저하 5. 오른쪽 다리의 얼얼한 느낌. 정답은 2번 왼쪽 다리의 마비입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편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기억력이 저하된다. 2.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정답은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입니다. 손해의 뇌졸중이 발생하면 균형 상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라고 했습니다.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은 5번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 보기 1번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아프다 아프다 이런 말씀은 잘 하시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 다른 말로 하면 통증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막이 얇아진다. 2. 이관이 좁아진다. 3. 외이도가 습해진다. 4.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5.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정답은 2번 이관이 좁아진다 입니다. 보기 1번 고막은 두꺼워집니다. 요즘 아이들 말 참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그럴 경우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엄마 고막에 살 쪘다. 네. 보기 3번 웨이도는요 건조해집니다. 몸에 수분이 줄어드니까 건조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구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1. 녹내장, 2. 백내장, 3. 각막염, 4. 결막염, 5. 황반변성.
정답은 1번 녹내장입니다. 이 문제는 끝까지 읽어볼 필요도 없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남 나오면 바로 녹내장이지요. 노가 백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쉬운 암기법 영상이나 또는 2024년도 우리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1. 선망, 2. 뇌수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도파퍼 이렇게 떨어주었죠. 노화에 따른 뇌 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기초대사량 증가, 2. 갑상샘 호르몬 증가, 3. 뇌 하수체 크기 증가, 4. 인슐린 민감성 감소, 5. 공복시 혈당 수치 감소. 정답은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입니다. 노화가 되어질수록 인슐린 민감성, 인슐린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이 안 되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도 잘 안 되고 보기 5번 공복 혈당도 높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당뇨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1. 폐렴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방광염 대상자, 4. 신부전 대상자, 5. 기관지염 대상자. 정답은 4번 신부전 대상자입니다. 암기법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는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된다. 식장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난소 크기 감소, 2. 성교시 통증 감소, 3. 질의 길이 증가, 4. 질벽의 두께 증가, 5.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정답은 1번 난소 크기 감소입니다. 보기 4번 손발톱이나 고막이나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지만 질벽은 얇아진다고 했습니다. 보기 5번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분비는 감소하겠지요.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3. 식이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체중을 늘려 복부내 압력을 높인다. 정답은 1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입니다. 복합성 압력이거든요. 복부 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거, 줄넘기 하는 거, 체중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은 복부 내 압력이 증가되는 거니까 적합하지가 않겠죠.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정답은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외선 차단, 2. 저체중 유지, 3. 체중 부하 운동 제한, 4. 항혈전제 장기 복용, 5.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정답은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입니다. 골다공증에는 칼슘과 비타민 D죠. 당신 골다공증엔 비타민 D.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금연한다. 2. 햇볕을 쬐인다. 3. 칼슘을 섭취한다. 4. 염분 섭취를 줄인다. 5.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 햇볕을 쬐인다 입니다. 햇볕을 쬐이는 것이 비타민 D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선생님들 실내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얼굴에 선크림 바르고 따뜻할 때는 밖에 나가서 햇볕 쬐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머릿속으로 아 나는 지금 비타민 D를 먹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햇볕 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식이 명료하다. 2. 주의력이 감소한다. 3. 회복이 불가능하다. 4. 수면 양상이 일정하다. 5.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정답은 2번 주의력이 감소한다 입니다. 선망은 인지장애, 진압력 장애가 증상으로 나타나죠. 선망이 치매와 다른 점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망은 수시간,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집니다. 시험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러면 선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대체로 회복이 되어지고요. 수면 양상 불규칙 하겠죠.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젓가락질하는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치매 어르신들 자 손은 이상이 있어서 젓가락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능은 정상인데 그런데 젓가락질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 능력, 젓가락질을 해내는 그것을 실행하는 그 기능에 손상이 되어져서 이것을 하지 못한다. 요 말입니다. 자, 보기 2번 이것은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노화 현상 아니고요. 보기 3번 알츠하이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보기 4번 근래의 일, 가까운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력이 먼저 저하가 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땀을 많이 흘림 2. 포만감 3. 소화불량 4. 체온 상승 5. 소변량 증가 정답은 1번 땀을 많이 흘림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식사량 감소, 저혈당인 거죠.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해서 보면 암기법 있었습니다. 고혈당, 저혈당, 암기법 보겠습니다. 먼저 고혈당, 활동량 감소, 식사량 증가,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입니다. 빨간 색깔 글씨 보면서 암기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활동량은 줄어들지만 식사량은 배로 증가하지요. 그것을 엄마들이 체감하고 나니 매우 피곤합니다. 저혈당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활동량은 많지만 밥은 잘 안 먹습니다. 땀을 2통이나 흘릴 만큼 활동량이 많은 거죠. 엄마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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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한다. 2.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3.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4.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5.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정답은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입니다. 질병과 관련된 문제에서 간혹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정답은 쉬우면서도 정확한 문장으로 보기가 제시되어지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식이를 제한한다. 2.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3.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4.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5.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입니다. 우리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잖아요. 당뇨병 문제에서 발 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정답인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2.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3. 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4.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5.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없다. 정답은 2번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입니다. 여성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음순이 커진다. 2. 질벽이 얇아진다. 3. 난소 크기가 증가한다. 4. 질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질벽이 얇아진다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기억할 거 두꺼워진다, 탄력성 떨어진다, 긴장도 떨어진다, 수분 줄어든다 했었죠. 자, 두꺼워진다에서 뭐 손발톱, 심장 근육 또 뭡니까 고막 이런 건 두꺼워지는데 질벽은 얇아집니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탄력성, 질 탄력성도 떨어지고요. 보기 5번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에요. 이것도 감소하게 되어지겠죠.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1. 대장의 운동성 증가 2.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3.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증가. 4.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5.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입니다. 약물 중독 나오면 무조건 신장 찾으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1. 백일의 디프테리아. 2. 파상풍 인플루엔자. 3. 파상풍 디프테리아. 4. 폐렴규균 인플루엔자. 5. 폐렴구균 대상포진. 정답은 3번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파디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백일회, 3. 대상포진, 4. 폐렴구균, 5. 인플루엔자. 정답은 5번 인플루엔자입니다. 독감 주사죠. 장기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2.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3. 장기요양기관의 성과지표 개발.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입니다. 사례회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르신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것을 두고 회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의 직무평가. 3.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정답은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입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타 전문직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시설장 등과 같은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고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제공 제한. 2. 기관의 예산평가. 3.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3.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정답은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입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기본 원칙은 1.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 응급 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은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3.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짐.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5.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정답은 5번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 번, 많이, 오랜만에 이런 표현 되지 않습니다. 물 몇 잔 마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예산의 효율적 배분. 2.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3.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입니다. 보기 5번 요양보호사가 기록을 한 그 자료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나한테 아무런 책임 없거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2.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2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에 나는 나중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 뜻을 서류로 작성해 두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작성해 놨다라고 해서 임정 과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안타깝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기 1번 대상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 하고요. 보기 3번 의료기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4번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기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향후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작성하는 건 어때요? 이런 거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 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정답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상승한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동공이 축소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눈동자 초점이 흐려진다. 정답은 5번 눈동자 초점이 흐려진다입니다. 그 외에도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움직임이 약해지고 식은땀, 피부는 차갑고 창백해지지요.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금 또는 실변이 나타납니다.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입니다. 보기 2번 침상머리를 높여줘야 되는데 호흡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종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2.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대상자의 의견을 배제한다. 3.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4.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5. 대상자의 비밀을 시설장과 의논한다. 정답은 3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임종 대상자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희망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2번 대상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되고요. 보기 4번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기 담요와 같은 전기기구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 효과적인 공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표준교재 강의 전체되어 있는 요점 정리 영상이나 상권, 하권 각각 구분되어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점 정리가 된 다음에는요. 암기해야 할 내용들만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암기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 기출문제는 입맛대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이도 영상 몇 회 찾아보시고요. 시험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몇 회 있는 영상 보시되 플러스 변형 문제 되어 있는 영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앞두고는요. 해설 없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로 최종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제가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지요. 강의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확 사로잡아서 강의를 이끌려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